네, 전기 용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여기 이번 시간까지 나온 내용들 정리하셔가지고 반복하셔서 숙지를 하시면은 전기 공부가 자신이 생길 겁니다. 예, 그거 확실합니다. 제너 다이오드 보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일종인데 사용하는 목적이 일정한 전압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압 특성을 이용한 다이오드라고 해서 정전압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이것은 일종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로서 정전압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로 사용된다는 것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동은 뭐냐면 우리가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브레이크 건다. 그래서 전동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를 멈추기 위한 그 작업을 제동이라고 하는데, 멈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역상제동, 상을 거꾸로 해서 멈출 수도 있고, 발전제동, 발전기로 동작시켜서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 회생제동, 그 발생된 에너지를 회생시켜서 멈추는, 그래서 제동은 전동기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멈추기 위한 작업을 제동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기 등의 속도를 가감하거나 정지하여 위험한 속도에 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재백 효과는 우리가 재백 효과 혹은 영어로는 seeback effect라고 하고요. 혹은 재백 효과 혹은 제어백 효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다른데, 일단 재백 효과는 뭐냐면 중요한 이거요. 일반적으로 두 종의 다른 금속을 이어 만든 폐회로 열전돼 있어서 두 종류의 금속선이 중요하고, 그 접점을 다른 온도로 가하면 그 회로에 기전력이 생겨 전류가 흐르는다. 즉 결론은 이겁니다. 두 종류의 금속을 가하고 나서 온도를 가하면 온도가 다르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 것, 이것을 재백 효과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열전대에 이용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펠티의 효과로서 전류를 먼저 가하면 열이 발생하는 것이 펠티의 효과고, 재백 효과 이것도 하나의 시험 문제로서 출제됩니다. 두 종류의 금속에서 열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 재백 효과. 제한전압은 이 전압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뭐 전극전압, 공칭전압,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온 제한전압도 있고, 뭐 성간전압, 상전압 해서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제한전압이란 것은 피레기 있죠. 피레침 말고 피레기에서 피레기가 뇌서지나 개폐서지가 있을 때 땅으로 방전하는 겁니다. 방전시키는 건데, 방전하고 있을 때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한전압이라고 합니다. 피레기에서 사용되는 전압 용어고, 다시 피레기 방전 시 그 단자에 남는 서지 전압인데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요. 당연히 이 전압은 작으면 좋습니다. 조속기는 뭐냐? 이름 그대로 속도를 조정하는 기기입니다. 속도를 조정하는데 부하의 변동에 따라 수차 발전기, 우리 수력 발전소에는 수차 발전기를 사용하는데, 수차 발전기 회전수가 변동하는 것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발전기는 일정한 주파수를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일정하게 빨라지면 늦게, 늦어지면 빠르게 속도를 조정해 주는 것을 조속기라 하고, 조정지는 우리가 또 전력공학에서 수력발전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조정지는 저수지입니다. 물을 담는 저수지요. 그래서 일일간의 부하 변동에 대해서 부하가 적을 때는 여수, 남는 물을 여수라고 하죠. 여수를 저수하여 피크 시에 방출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 그래서 저수지인데 물의 양을 조정하는 것. 그래서 물을 담았다가 뺐다가 담았다 뺐다가 하는 이런 것을 조정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락전류는 앞에서 했죠. 지락사고 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선에 나무가 닿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류가 나무를 통해서 땅으로 흘러버리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를 땅으로 흐른다 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전류라고 해서 지락전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기가 있으면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사고라고 합니다. 뭐 지락사고, 단락사고, 단선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락사고는 땅으로 떨어지는 사고, 단락사고는 우리가 쇼트 나는 거 있죠. 단락사고. 그 다음에 단선사고는 선이 끊어지는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 사고들 중에서 80%가 지락사고예요. 그래서 지락사고가 많고 지락전류를 계산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락전류는 지락사고시 흐르는 전류로서 지락에 의해서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인축의 감전, 사람이나 가축이죠. 또는 전로나 기계 상해 등 사고를 일으키는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합니다. 지지물은 우리가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지지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철탑,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목주, 철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직류전동기는 전동기인데, 일반적인 전동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전동기라고 하면은 교류전동기입니다. 우리 선풍기나 세탁기나 이런 거 보시면은 옛날 거지만은요, 옛날 선풍기나 세탁기 얘기하면은 코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에 바로 꼽으면 바로 돌아가죠. 교류전동기예요. 그런데 입력으로 직류를 받아서 회전하는 전동기를 직류전동기라고 합니다. 전기자의 직류를 공급함으로써 회전하는 전동기, 직류 모터, DC 모터가 됩니다. 직류 송전은 이것도 우리가 아무 말 없는 송전이라 하면은 교류 송전이에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교류를 만듭니다. 철탑을 거쳐서 전부 교류로 철탑을 거치죠. 가정에 오는 까지 모두 교류예요. 그런데 이것을 직류로 하는 것, 어떤 것이 있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용하는 것이 직류예요. 즉 교류가 해남까지 가서 해남에서 직류로 변환합니다. 직류로 변환해서 바닷속 있죠? 바다 끝까지 거쳐서 제주도 오죠? 제주도도 오는 데까지 직류입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해서 제주도 시내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을 직류 송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류로 송전한다는 말로까지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매설식, 우리가 하늘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가공전선로로 하고, 땅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지중전선로로 합니다. 지중전선로인데, 땅으로 보내는 지중전선로에는 땅에 직접 묻는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뭐 관로식이나 암거식 등이 있습니다. 관로식은 관로를 만들어서 하고, 암거식은 전기선 있죠. 그 다음에 뭐 통신선 있죠. 가스선 있죠. 수도 관로 있죠. 이런 것을 모두 한꺼번에 하는 것을 암거식이라고 하는데, 직접 매설식은 그냥 땅 파서 그냥 케이블 묶고 그 다음에 타락부등을 덮어서 그냥 전기를 보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중전선로에서 한 방식이에요. 직접 매설식. 지하 케이블을 관 속에 넣지 않고 트랩 속에 넣고 여기에 모래를 채우고 그 위를 뚜껑으로 덮고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매설식은 직접 조명은 조명 방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천장이 있습니다. 천장이 있으면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 조명이 직접 땅으로 직접 비추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조명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조명이 이렇게 반사되어서 비추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직접 조명은 직접 비춘다 해서 직접 조명이고, 반사등에 의하지 않고 피조물에 직접 광선을 비추는 조명법입니다. 차단기는 앞에도 했죠. 브레이커에서 브레이커합니다. 여기에서 차단기는
우리가 보통 뭐 유입 차단기나 뭐 공기 차단기나 자기 차단기나 가스 차단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회로 상태에서는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할 수 있고 단락 고장 등의 이상 상태에서는 회로를 자동 차단하도록 설계된 장치. 그래서 수동으로 내가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손, 철덩어리에서 발생하는 손실 앞에서 뭐 우리가 뭐 와류손 같은 거, 맴돌이 전류손, 히스테리시스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철손이라고 합니다. 철덩어리, 우리가 전기기기는 변압기든지 전동기든지 발전기든지 모두 철덩어리에 권선이 감겨서 만듭니다. 그 권선이 감긴 그 철덩어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철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변하는 자화력에 의해서 생기는 자심의 전력 손실로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구성됨. 그 다음에 초전도. 초전도는 우리가 전기 시험에서 나온다기보다는 평소 상식적으로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상적인 물질하고 전기에서는요. 저항이 0. 저항이 0이란 말은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0이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이 초전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세요. 뭐 수은이나 주석 기타 많은 금속이나 합금, 금속 산화물 특수한 자기물질 등에서 여기 온도를 매우 낮게 해서 절대 온도 0도로 접근시키면 전기저항이 0으로 되는 동시에 비투자율이 0, 즉 완전한 반자성체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항이 0이 되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를 초전도라고 합니다. 초퍼. 우리 앞에서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것을 인버터라고 했죠.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인버터, 뭐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뭐 컨버터 이러고 있고, 초퍼는 직류를 직류로 만드는 것. 직류를 직류로 만드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직류를 뭐 이것도 직류예요. 이것도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가면은 교류인데요. 내려가지 않으면 이건 직류입니다. 즉 이런 직류를 만드는 것을 초퍼라고 합니다. 충전은 뭐 핸드폰 충전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것, 전기를 콘덴서 축전지 등에 저장하는 것을 충전이라고 합니다. 캐패시터는 앞에 됐지만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뭐 콘덴서 회사 중에 유명한데 사막 콘덴서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콘덴서를 우리가 영어로 캐패시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품입니다. 정전 용량 얻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으로 전자요로를 구성하는 중요한 소자. 컨덕턴스는 뭐냐? 저항의 역수, 저항분의 1을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저항분의 1을 컨덕턴스를 하는데 저항이 우리가 뭐요? 전류를 얼마나 잘 못 흐르게 하느냐, 전류를 방해하느냐를 저항이라 하고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느냐를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쿨롱의 법칙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쿨롱의 법칙, 이렇게 전하가 있어요.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서로 당기죠. 이렇게 서로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는데 얼마의 힘으로 당기느냐,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를 쿨롱의 힘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석에서도 N극과 S극이 있으면 서로 당기겠죠. 맞죠?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도 서로 얼마의 힘으로 당기느냐를 계산하는 공식을 쿨롱의 힘이라고 합니다. 두 개 소대전체 간에 작용하는 힘, 두 전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이승의 역비례하는 법칙으로서 자기에서도 똑같아요. 전기에서도 똑같고 자기에서도 똑같이 쿨롱의 법칙으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르이호프의 법칙입니다. 전기에서 옴의 법칙 이전에 나오는 것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어느 점에서 흐르는 전류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같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전류 들어가는 전류와 여기에 I1 여기 흐르는 I2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갈라졌죠? 갈라졌다가 나오는 전류 I3 그러면 I1, I2, I3가 모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법칙은 도선망 중 임의의 분기점이 유입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의 대사합은 여기다.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같아요. 다시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나가잖아요. 그럼 이 전류와 이 전류도 같다는 것이 키르호프의 1법칙이고 키르호프의 2법칙은 뭐냐? 전압에 관한 법칙입니다. 인간 전압이 같으면 인간 전압과 소비한 전압이 같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압이 있어요. 여기에 100V를 가했다. 그러면은 여기가 30V면 여기는 70V에서 100V를 가하면 얘가 100V 가면 얘도 100V예요. 그러면은 얘가 30이면 70V가 되는 겁니다. 즉 인간 전압과 걸린 전압도 같아진다는 것이 키르호프의 1법칙. 이건 2법칙이고요. 1법칙, 2법칙. 그래서 키르호프의 1, 2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토크는 회전, 전동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력, 회전하는 힘을 특별히 토크라고 그래요. 미는 힘, 당기는 힘, 올리는 힘, 내리는 힘 이게 아니고 회전하는 힘을 토크라고 합니다. 회전력이라는 뜻이고 투과율, 어떤 물체로부터 투과 광속에 대한 입사 광속의 비 얘는 조명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전등이 있어요. 전등이 있는데 이렇게 유리로 둘러싸 있는 전등이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100을 내는데 100의 빛을 발산하는데 얘가 만약에 70이에요. 7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0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면에 흡수되거나 혹은 반사되어 버리겠죠. 투과율은 얼마예요? 투과율은 100 중에 70이 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투과율이라고 그래요. 투과율. 어떤 물체로도 투과 광속에 대한 입사 광속의 비. 그 다음에 파고율. 파고율. 우리가 파고율은 파형률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파형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고 최대값입니다. 즉 파형률이란 것은 평균값에 대한 실제 일하는 값, 실효값을 파형률이라 하고 파고율은 실효값에 대한 최대값의 비율을 파고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연파교로 저번 시간에 했죠. 사인파이 정연파교로 했을 때 평균값은 0.63이고요. 실효값은 0.707이고 최대값은 1입니다. 1. 그래서 파형률은 0.63분의 0.707이고 파고율은 0.707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파고율은 교번 파형의 교류에서 최대치와 실효치와의 비를 얘기합니다. 실효치분의 최대치 이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법칙은 또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전자유도 법칙 할 때 전자유도 했을 때 E는 기전력 E는 N dt분의 d파에 있죠.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권수 곱하기 시간당 자속의 변화에 비례한다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우리가 패러데이 플러스 렌즈 이거 법칙을 해서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전자유도 법칙인데 일단 이 크기를 나타내는 이 법칙 자체를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로의 전자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기전력은 이 회로의 자속 세기수 n파의 시간 t에 대한 변화 비율에 비례합니다. 식 2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n파인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이 렌즈의 법칙이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것은 렌즈의 법칙이고 마이너스가 없는 것, 이 상태가 크기만 얘기한 것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본교재에서 하고, 펠티의 효과는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제어백 효과 얘기를 했죠. 두 금속을 붙여놓고 전류를 흘리면 열의 발생이 생기는 거 있죠. 이것을 펠티라고 합니다. 제어백은 두 금속 붙여놓고 열 발생하면 전류 흐르는 것이 제어백이고, 펠티에는 두 금속 붙여놓고 전류 흘리면 열이 발생하는 것, 반대의 효과죠. 펠티의 효과입니다. 포장 퓨즈, 앞에서 비포장 퓨즈 했었죠. 포장 퓨즈는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아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가용체를 절연물 또는 금속으로 충분히 포장한 구조의 통용 퓨즈 또는 플러그 퓨즈로서 전격 차단 용량 이내 전류를 용융 금속 또는 아크를 방출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퓨즈를 말합니다. 포장 퓨즈. 표유부하손. 표유부하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체불명의 손이라고 되어 있죠. 표유부하 손실입니다. 표유부하 손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을 100을 넣었어요. 입력을 100을 넣었는데 출력이 9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얼마란 거요? 100을 넣었는데 90이 나왔다면 손실이 10이란 거죠. 맞죠? 그런데 손실이 10이란 건데 이 손실에 철손이 5예요. 철손이 5예요. 동손이 3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손실이 10인데 얘가 5고 얘가 3이면 이는 뭐냐? 이가 모르겠다, 못하겠다. 이것이 표유부하손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손실이라면 철손, 앞에 했던 우리가 와류손 이런 것들이 있죠. 철선이고, 동선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 구할 수 없는 것을 표유부하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표피 효과는 뭐냐면, 표피 효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전선이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면 우리 생각은 그냥 전류가 전체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는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은 바깥쪽 부분만 흐르는 거예요. 바깥쪽부터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안쪽 있죠. 이 안쪽 부분은 전류가 못 흐르더라는 겁니다. 표피 효과는 전선 등에서 전류가 바깥쪽으로 흐르다가 바깥쪽 우선으로 흐르고요. 바깥쪽이 다 흐르면 안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바깥쪽으로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로 합니다. 즉, 교류 전류가 도체의 표면에 집중해서 흐르려고 하는 작용이 됩니다. 풍선, 얘는 회전하는 기기에서, 발전기 전동기에서 회전을 하는데 중력이나, 선풍기도 그렇죠. 그게 중력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풍손이라고 합니다. 회전기의 회전 부분과 공기 사이의 마찰에 의한 손실이 됩니다. 그럼 플레밍의 법칙은 뭐예요? 플레밍은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서요.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서 FBI 자속, 그 다음에 전류가 있을 때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서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건데,
플레메이 법칙은 자개가 전류에 미치는 작용, 즉 자개 중에 전류를 유입시킨 도체를 두었을 때 도체가 받는 힘을 규정하는 좌수 법칙, 왼손 법칙이라는 겁니다. 도체가 받는 힘을 알 수 있는 왼손 법칙과 도체가 자수를 끊으면 도체 중에 기전력을 유기하는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우수 법칙,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레기, 앞에서 영어 약자 할 때 LA 있죠. LA, 라이팅 어레스터에서 피레기 앞에서 제한전압도 했었죠. 우리가 뇌서지나 개폐서지 등의 큰 전압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피레기를 통해서 방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피레기를 통해서 방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기 있죠. 특히 변압기 등으로 유입돼서 기기가 고장 나거나 파손이 될 수 있는데 피레기를 통해서 그 급격하게 발생한 뇌서지나 개폐서지 등을 대지로 방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서지, 회로의 개폐, 아크 접지 등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이상전압을 대지에 방전하여 회로 전압을 일정치 이하로 보존하고 접속되어 있는 기계 절연 파괴 등의 장애를 방지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는 뭐예요? 우리가 뭐 공기 필터, 나쁜 공기를 거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물 정수기에서도 필터 있죠. 나쁜 물 속에 포함된 나쁜 것을 거르는 겁니다. 전기에서도 필터는 뭐냐면 원하는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필터, 요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도록 거르는 것을 필터라고 합니다. 어떤 파장대의 일부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뭐 여기서는 저역, 주파수가 낮은 저역, 주파수가 높은 고역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거할 목적, 콘덴서 및 코일을 조합해서 콘덴서와 코일을 조합해서 만든 회로고 상부 대역을 진하게 하든가 하부 대역을 진하게 하든가 어느 대역만을 진하게 한다든가에 따라 고역, 저역, 대역. 역이란 것은 고역이란 것은 고주파수 대역, 저역이란 것은 저주파수 대역. 그 다음에 뭐 대역이란 것은 일정 부분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여파기라고 합니다. 회전자는 고정자의 반대입니다. 전동기가 있으면 고정되어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고 실제 회전하는 부분이 있죠. 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회전하는 부분을 회전자, 정지되어 있는 부분을 고정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전자는 회전기 또는 장치의 회전하는 부분이고요. 히스테레시스선은 우리가 철선의 일부입니다. 철선에는 와류선과 히스테레시스선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철선의 뭐 60%, 70%가 히스테레시스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철심에서 철덩어리에서 자속이 포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류를 줘도 어느 순간은 자속을 계속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류를 계속 증가하는데도 얘가 자속 더 이상 능력 밖으로 자속 발생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포화라고 하는데 이런 포화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히스테레시스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심을 사용한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리면 철심의 히스테레시스 루프 면적에 비례하는 양의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이 손실을 히스테레시스손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 자기약에서 자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해서 용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용어는 지금 이것을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전기 공부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것을 목적으로 공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 용어 부분도 있죠. 전기에 사용된 모든 용어가 수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정규반이 들어갔을 때 공부를 할 때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한층 효과가 좋을 겁니다. 예, 여유가 되신다면은 한 번 정도 더 보시고 예, 다음 파트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